계속해서 데일리 하스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데일리 하스탁은요, SCTV의 이민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시장 흐름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1시경에 이제 좀 시장이 낙폭을 줄이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좀 하락폭을 키우고 있는 우리 증시고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오늘 시장은 역시나 미국 시장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뭐 코스피, 코스닥, 근데 미국 시장보다도 또 좀 덜 빠지는 느낌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일본 시장이 개장을 했고, 그다음에 홍콩 증시, 상해 지수 뭐 전체적으로 다 개장을 했는데 그 개장한 해외 글로벌 증시보다는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 정도로만 짤막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고, 약간 화면을 이제 제 화면으로 좀 바꿔주시면 일단 오늘 코스피의 움직임을 항상 좀 지켜봐야 되는데 코스피가 오늘도 똑같죠. 이런 식으로 개파락으로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미국의 빅테크들, 특히나 필라델피아 반도체에 들어가 있는 지수들이 빠지게 되면 우리나라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반도체 지수가 현재 코스피 지수의 비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엔 좀 떨어졌다가 그거를 거의 회복을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11시에 회복을 했다가 약간은 좀 밀리는 듯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잘 지켜주고 있는 흐름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장은 굉장히 강하고 코스닥은 더 좋았어요. 오히려 개파락으로 이런 식으로 똑같이 나왔는데 갭을 완벽하게 오늘 하루 만에 막 메꿨다가 다시 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분봉은 이렇게 보여드리면 되고요. 일단은 일봉으로 보자면 코스피는요 오늘도 양봉을 켜고 있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0.35%가 떨어지고 있는데 양봉이 나오고 있다는 건 시장 개시 때보다도 지금 흐름이 더 많다. 그러니까 매도하는 수량보다 매수하는 수량이 더 많은 굉장히 강력한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인 글로벌 분위기가 이제 좀 떨어지는, 낙폭이 컸던 떨어지는 흐름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냥 오늘도 우리도 크게 뭐 올라가는 거 없이 그냥 지지부진하게 시장은 좀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마성으로 보자면 오늘 반도체와 자동차 쪽은 좀 좋진 않아요. 삼성전자는 이제 전체적으로 좀 버텨주는 흐름이긴 한데 하이닉스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하이닉스가 2% 가까이 떨어져 주면서 실질적으로 코스피에는 좀 부담을 줄 수 있는데 어떤 테마가 또 지켜줬냐? 전체적으로 보시면 오늘 화장품, 그다음에 피부 미용기기, 그다음에 조선주들이 위쪽으로 올라가서 좀 조정을 받다가 다시 한번 시장을 좀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시장이 전체적으로 강하다라고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거거든요. 원래는 우리가 반도체라는 정말 우두머리가 계속해서 꺾이기 시작하면은 전체적인 지수가 다 빠졌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코스피의 지수를 보시면 여기 우리가 한 8월 달부터 요 개파락 나올 때부터 요렇게 고점을 연결을 하면 계속되는 하락 추세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사도 수익을 내기는 정말 쉽지가 않은 때였죠. 그러다가 12월 달에 우리가 계엄령 사태까지 맞으면서 밑으로 더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12월과 2025년도 1월 달 시작될 때 요 박스권을 딱 탈피하는 1월 달의 움직임이 요 위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거기서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였던 2600포인트를 요 매물대를 2월달 거의 막바지쯤에 뚫어내게 되죠. 그렇다는 건 증시가 어저께와 오늘 그다음에 금요일 날 좀 빠지긴 했어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빠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인 움직임, 그러니까 증시라는 건 추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전체적으로 이걸 다 지우고 설명드리면 전체적으로 저점을 이어주는 이 상승 추세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상승 추세에 올라갈 때 가다가 쉬었다가 다시 떨어지고 가다가 쉬었다가 다시 떨어지는 그러한 과정 속에 있다. 그러니까 시장은 아직도 강하다. 전체적으로 밀리는 시장은 절대 아니니까요. 계속해서 시장을 좀 적극적으로 들어오셔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나쁜 시장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미국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의 그 임대 계약을 좀 연장했다라는 소식으로 미국 시장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이런 기술주들이 다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은 약간은 좀 등산으로 올라가다가 약수터에서 좀 쉬어가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떨어져서 또 2500포인트 가는 거 아니야? 2450포인트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이 이렇게 급격하게
우리가 2월달 들어오자마자 급격하게 이런 식으로 8일 연속 양봉이 나오는 것보단 약간 쉬어갔다가 다시 한번 다음 스텝을 노려보는 그런 시장이 훨씬 더 좋다라고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시장 좀 조정을 받고 있긴 합니다만 미 증시 대비해서는 선방하고 있는 국내 시장이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시장 전반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핵심만 짚어주셨는데 시선을 조금 더 좁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어디에서 좀 기회를 찾고 계실지 준비해 주신 3가지 테마와 섹터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네, 데일리 아스탁 첫 번째 테마는요. 중국 문화 사절단입니다. 지난주부터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화장품, 엔터, 게임 등의 업종들 들썩이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요. 업스테이지입니다. 앞서 웨더에서도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업스테이지가 마이크로소프트와 AMD 등으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컴퍼니 K, SK네트워크스, 딥노이드 등의 종목들 장 초반에는 강세를 보였는데요. 좀 길게 가져가 볼 수 있는 이슈일지 여쭤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은요. LNG, 액화, 천연가스입니다.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을지 지금부터 하나씩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준비해 주신 중국 문화 사절단. 8년 만에 이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스멀스멀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네. 다음 달 한중일 외교 문화 회의 그리고 한중 문화 사절단도 한국에 이제 중국의 문화 사절단도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런 이야기들 들려오는데요. 관련 종목들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도 이번 계기로 한한령이 좀 풀렸으면 좋겠다라고 바래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시장에서 한한령 해제에 대해서는 거의 양치기 소년 수준으로 된다고 했다가 중국이 갑자기 바꾸고 또 중국이 또 모양새를 바꾸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시장에서는 잘 믿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요즘 시장도 상당히 기민하기 때문에 아직 전적으로 좀 믿지는 않습니다만 이 중국 문화사절단이라는 거를 이제 중국에서 보낸다라고 확정이 났습니다. 이게 이제 어저께 저녁이죠. 어저께 저녁 뉴스에 주중 한국대사관에서 관계자가 정례 브리핑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신빙성은 있어 보이고 실질적으로 중국 문화사절단이라고 하면 약간은 좀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말 그대로 중국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그 조직들이 각자 나라에 가가지고 문화 교류도 하고 중국 문화 소개도 하고 결국에는 이제 중국 문화사절단을 보낸다라는 이유는 그 양국 간의 해빙 모드를 좀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문화적 교류를 조금 더 하고 싶다라는 제스처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중국 문화사절단이 우리나라에 방문한다고 해서 전체적인 한한령 해제가 무조건 된다라고 확정, 마침표를 찍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살얼음판을 걷듯이 이것도 챙겨보고 저것도 챙겨보고 계속해서 챙겨보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한한령에 관련돼서는 일단 정치적인 부분, 그다음에 외교적인 부분, 보안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얽혀있기 때문에 문화사절단 보내서 한한령이 해제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절대 금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이거 하나만은 확실하죠. 중국에서 현재 우리나라에 보내는 제스처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바뀌었다. 우리나라와의 약간의 관계를 화해 모드로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지금 관계 종목이 계속해서 이제 나가고 있지만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님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많이 물려 있으실 거예요. 화장품 대장주인 LG생활건강 정말 100만 원 넘게 갔던 종목이었는데 지금 얼마가 돼 있나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마도 저는 하루빨리 이게 확정은 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이렇게 좀 부드러운 분위기가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가 있어요. 바로 다음 달에 일본에서 열리는데 거기서 아마 외교부 장관 한국과 중국만 따로 만나가지고 또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까지 있으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이제 약간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 수장이 좀 부재한 상태죠. 그것만 좀 해결이 된다면 중국과의 관계도 어느 정도 좀 풀어나가서 사실은 중국과 미국의 이제 중간에서 중간다리 역할을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컨트롤 타이가 좀 부족한 게 저는 한 가지 좀 5점 중에 5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종목으로 본다면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을 먼저 좀 찝어드리고 싶습니다. 아마도 엔터주를 먼저 얘기할 것 같았는데 이번에 돌아가는 흐름을 보니까 엔터주보다 미디어가 좀 더 강할 것 같아요. 예.
강하게 좀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중국은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가 공급이 안 됩니다. 중국 자체 내에서 OTT를 만들어가지고 활용을 하는데 거기에 현재 우리가 만든 뭐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방영이 안 되고 있어요. 물론 뭐 뒤에서 이제 보겠지만 어쨌든 중국의 3대 OTT가 가입자 수가 3억 3천만 명입니다. 네, 그러면 넷플릭스의 전 세계 가입자 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중국에서만 OTT를 가입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넷플릭스 가입자가 3억 명이에요. 그러면 중국의 OTT의 이 잠재성이 얼마나 큰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가 중국에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판권 확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글로벌 판권만 따로 중국에다가 판다면 가장 스튜디오 드래곤이 판권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초특급 수혜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오늘 지금 금리 인하가 됐죠. 금리 인하가 된다면 결국엔 드라마 제작이라든지 제작비, 그다음에 출연비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상쇄 효과가 나고 그다음에 TV 광고 같은 경우도 금리랑 연관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런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스튜디오 드래곤에는 좀 좋은 환경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역시 엔터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SM을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중국 관련돼서는 SM만 보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SM이 보유한 아이돌인 에스파 그룹이 중국에서 여자 아이돌 중에 뭐 블랙핑크랑 뭐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정말로 인기가 많습니다. 일례로 예를 들면요. 에스파의 앨범 총 판매량이 112만 장이었는데 그 중에 80만 장이 중국에서 팔린 거였어요. 근데 한알령이 되자마자 앨범을 사러 올 수도 없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결국에는 엔터테인먼트사가 물론 콘서트라든지 이런 공연에서도 돈을 많이 버는데 MD라든지 앨범 판매량에 압도적으로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해빙무드가 계속해서 진행된다면 저는 SM이 가장 큰 수혜를 노리는 엔터테인먼트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게임 업계를 또 안 볼 수가 없겠죠. 중국은 파노라는 걸 개방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 자사 게임이든 외자 게임이든 파노라는 거 심의를 딱 거쳐가지고 파노를 발급을 해줘요. 그 파노를 가장 많이 발급 여태까지 받은 게 넷마블입니다. 넷마블이 현재 한알령 상태에서도 불구하고요. 작년 12월에 세븐나이츠 키우기라는 게임이 있는데 그 게임도 파노를 발급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중국과의 연관관계는 넷마블이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는데 다만 게임 쪽에서는 여러분들 게임 이번에 나온 그 50이라는 중국 게임이 있는데요. 퀄리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파노를 받는다고 해서 게임주가 무조건 간다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중국 문화 사절단 테마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고 미디어 쪽에서는 스튜디오 드래곤, 엔터 쪽에서는 SM, 게임주 안에서는 넷마블 선호주로 꼽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저희가 가장 좀 집중해봐야 될 쪽은 미디어 쪽이다라는 말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는요, 이제 업스테이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 이 업스테이지 테마주가 좀 뭐지 하시는 시청자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업스테이지는 일단 생성형 AI 스타트업인데 여기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랑 AMD가 대규모 투자 유치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전해졌잖아요. 맞죠. 전문가님. 저희 요건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업스테이지를 제가 갖고 오면서 고심을 네. 좀 많이 했는데 쉽게 이해해 드리면 AI 스타트업입니다. 그리고 국내 기업이고요. 며칠 전에 퓨리오사 AI라는 기업이 뭐 인수가 된다, 투자를 받는다, 메타에서 투자 받는다라고 해서 관계주들이 갑자기 쑥하게 올라왔어요. 그 다음 데타가 바로 이 업스테이지라는 기업인데 얘가 일단 2020년도 10월 달에 설립된 AI 기업입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개발했던 프로그램이 자체 거대 언어 모델인 LLM이라고 불리는 솔라라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어요. 그 솔라라는 프로그램은 여러분들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아시죠? 미국의 아마존. 그 아마존 웹 서비스를 이용해서 글로벌화되어 있는 LLM 서비스입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기술력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업스테이지에 AMD와 뭐 이런 기업들이 투자를 유치를 한다라는 건 아닌데 투자 유치 소식이 나오자마자 관련주들이 폭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관련된 기업이 저는 요것도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컴퍼니 K라는 기업이에요. 네. 컴퍼니 K라는 기업이 뭐냐면 이 업스테이지가 스타트업이니까
투자 유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투자를 2번 받았는데 A 프로젝트, B 프로젝트를 받았는데 이 A 프로젝트 때 총 300억 원 조금 넘게 투자를 받았는데 그중에 100억 원을 선점 투자한 게 컴퍼니 K입니다. 컴퍼니 K라는 회사는요,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들리는 창투사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펀드를 조성하고 그 펀드 조성한 금액을 회사에 투자해가지고 나중에 그 투자금을 회수하는 그런 약간 창투사적인 기업인데 어쨌든 지금 이 업스테이지랑 초창기 멤버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지금 장중엔 좀 밀려있는 흐름이긴 한데 어쨌든 업스테이지 얘기가 나오면 가장 탄력이 좋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SK 네트워크스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투자에 관련된 기업들을 좀 찾아볼 수밖에 없는데요. 말 그대로 제가 말씀드렸던 프로젝트 A와 B가 있었는데, 프로젝트 B에서 250억을 선투자한 게 바로 SK 네트워크스입니다. SK 네트워크스라는 회사 뭐 하는 회사인지는 다 아시죠? 뭐 렌터카도 하고요. 그 다음에 휴대폰 이렇게 유통도 하고 뭐 이런 회사긴 한데, SK 네트워크스의 자회사가 있습니다. 상장돼 있진 않은데요. 자회사가 엔코아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말 그대로 고객들의 자료를 쫙 모아가지고 되게 편리하게 정리하고 바로바로 뽑아서 쓸 수 있게 정리하는 그런 데이터 솔루션 마이닝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에다가 업스테이지의 AI를 겪어가지고 말 그대로 고객들의 정보를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객들이 뭐 마트를 예를 들면 정말로 잘 팔리는 제품을 어디에 진열해야지 더 잘 팔릴까라는 가상 시뮬레이션을 돌려주는 그러한 협업을 같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저는 컴퍼니 K가 조금 이제 처음 들어보고 회사가 좀 불안한 거 아니야라고 하실 때는 업스테이지 관련된 종목은 SK 네트워크스도 괜찮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폴라리스 오피스는 제가 이제 다른 코너에서도 많이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인데요. 결국엔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거는 국내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그 문서 작업 소프트웨어인데 이 업스테이지와 폴라리스 오피스가 협업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폴라리스 오피스의 소프트웨어에 방금 말씀드린 업스테이지의 솔라라는 프로그램을 들여왔습니다. 탑재를 시켜가지고 인터넷 없이도 문서 작업이라든지 아니면 문서 번역이라든지 그다음에 고퀄리티 텍스트를 그냥 인터넷 없이도 쓸 수 있게 온디바이스 AI를 현재 구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업스테이지가 갈 때 작은 부분에선 컴퍼니 K와 SK 네트워크스를 보시면 되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 폴라리스 오피스에 좀 집중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업스테이지 테마주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주셨습니다. 일단 뭐 최선호주로 보고 있으신 종목 SK 네트워크스인 것 같고, 기술적인 분석상으로는 폴라리스 오피스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그리고 컴퍼니 K도 한번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저희 전문가님의 의견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저희 마지막은 이제 LNG에 대한 점검 받아볼 텐데, 뭐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제 이번 주에 미국에 방문을 해서 뭐 여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추진을 하고 있는 이 LNG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우리도 조금 참여를 해볼 수 그렇죠. 있을까라는 그런 모멘텀으로 준비를 해주신 게 아닐까 싶은데, 맞아요. 네, 좀 자세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NG 쪽은 저는 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관심이 오늘 맨 마지막에 제가 원래 처음에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좀 밀렸는데 LNG 쪽을 좀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산업통상부 장관이 다음 주, 이르면 다음 주에 좀 미국을 방문을 해서 LNG를 일단은 수입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무역이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해서 너무 무역 적자국이기 때문에 그 적자를 상쇄를 시키려면 미국에다가 수입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마 LNG와 석유 이쪽이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게 뭐죠? 알래스카 북부 지역입니다. 북부 지역인 아까 이름을 제가 적어왔는데 프로토베이라는 지역에서 남부 지역인 니키스키까지 이는 그런 가스관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관련된 LNG에 또 특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뭐 조선으로 따지면 현대 미포 같은 종목들이 특수선에는 굉장히 특화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LNG가 마이너스 영하 167도에서만 이제 액화 상태가 되는데 그걸 좀 지켜주는 한국카본의 본행제 쪽, 한국카본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마지막으로 제가 알래스카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가스관을 또 건설을 하려면 결국에는 그거에 따른 피팅, 파이프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LNG 파이프와 피팅 전문적인
태광까지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과 함께 세 가지 테마와 섹터 그리고 종목까지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지금까지 이민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